안녕하세요. 바른 생각 바른 공부의 힘 수학 강사 이태진입니다. 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벼락 개념치기 출발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뜻서부터 출발하는데요. 2차 방정식의 뜻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나와 있는 형식이 보일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건 좌변에 정리되어 있는 이 2차식이 바로 2차식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2차 항의 개수인 a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뜻이었고요. 다음 개념 넘어가 볼게요.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의 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두어야 되겠는데요.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그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들을 가리켜서 방정식의 해, 근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좌변에 정리되어 있는 2차식은 0의 형태의 꼴에 이 2차 방정식에서 등호를 참이되게 할 수 있는 x값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2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내용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 내용 같이 보도록 하죠. 앞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바로 2차 방정식을 그대로 풀어갑니다. 그 이유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는 이유는 인수분해 안에 그 뜻이 숨어 있는데, 사실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이 0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것의 속뜻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된 것이 각각 0이 나올 때 그때 X값들을 찾아가 본다면 X는 A, X는 B.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푼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서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인수분해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다음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을, 즉 2차식은 0 형태로 따온 꼴을 다음과 같이 1차식 두 개의 곱의 형태로서 인수분해하고, 그래서 그 각각의 1차식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x값들을 찾는 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다음 내용으로 또 다른 풀이 방법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풀이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보죠. 2차 방정식의 중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근이 중복되어서 나타내어 서로 같아질 때 이때 근을 중근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러한 중근이 등장하는 식의 형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 완전 제곱식은 0의 형태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죠. 결국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풀어내게 되고, 그렇게 인수분해한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고 한다면 완전 제곱식은 0의 형태의 꼴로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놔야 될 것은 완전 제곱식 나왔다라고 한다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2차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온다라는 이 내용 꼭 기억해 놓도록 하고, 특히나 어떤 2차식은 0의 형태의 꼴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찾아라. 그러면 좌변에 나와 있는 식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상수 및 계수가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살펴주도록 합니다. 자, 이 내용으로 2차 방정식 중근 내용 꼭 기억해 두고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2차 방정식을 풀어낼 때 제일 대표적인 방법은 인수분해라고 하였고요. 그러한 인수분해 뒤에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도 있죠. 자,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곱근의 정의 배웠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x제곱은 k로 나와 있는 이 식을 보게 되면 바로 제곱근의 정의를 의미하게 되는데, 다음에 나와 있는 대로 x제곱은 k라고 하는 식을 만약에 풀어라 라고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k는 0의 형태에서 좌변에 나와 있는 x제곱 마이너스 k를 인수분해해서 풀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x 플러스 루트 k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k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라고 하는 해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라고 한다면 제곱근의 정의에 의한 풀이는 x라고 하는 것은 k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내용, x제곱은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x를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건 제곱근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고사 파트에서 공부를 했었죠. 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제곱근의 정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면 이것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로서 제곱근을 완전 제곱식으로 유도해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해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일반화시켜서 근의 공식까지도 이어지게 되죠. 자, 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근의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일반화시켜 나가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한 대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의 일반화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고 했고, 이것을 식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완전 제곱식으로 전환한 것을 일반화시켜서 풀어간다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유도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근해 유도에 관련된 내용은 실제로 고등과정에서 서술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고, 중등과정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도 과정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해 공식의 유도는 일반적인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양변을 a로 나눈 뒤에 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식을 보게 되면 그 정리된 식에서 상수항만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다음과 같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좌변에 나와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2a분의 b의 제곱이 양변에 똑같이 더해지겠죠. 그래야 등호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게 되고, 우변에 나와 있는 식을 통분을 통해서 풀어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x 플러스 a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은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제곱근을 이용한 전체 풀이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근을 찾는다면 루트 씌워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2a분의 b만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그 이름도 유명한 근해 공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아직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일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근해 공식은 반드시 알아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죠. 자, 2차 방정식 풀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대표적인 풀이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가 있었고,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식의 입장으로 전환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로 갈 수 있고, 이러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에 대해서 이것을 일반화시켜 놓은 것이 근의 공식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안 상태에서 만약에 복잡한 2차 방정식이 등장했을 땐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용은 간단하죠. 개수가 분수이거나 또는 개수가 소수이거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개수를 정수화시킨다. 정수로 고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수로 고쳐서 분수를 정수로 고치기 위해서는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화시켜서 간단히 나타낸다. 만약에 소수라고 한다면 양변에 적당한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서 정수화시킨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도록 하고, 괄호가 있어서 식이 복잡하다면 괄호를 풀어내면서 식을 온전히 정리한 상태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계산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할 거고 여러분들이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내면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데, 당장 내일이 시험이라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방식을 꼭 기억해두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2차 방정식의 응용 파트로 들어오게 되면 2차 방정식 근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에 의한 근의 공식으로 식을 정리해보면 x는 불러보세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때 근호 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실수에서는 수가 존재할 수 없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근이 없게 되는 것이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면 이때 누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로 근은 한 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 상황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 두 가지의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은 두 개가 된다. 그래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것이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2차 방정식과 근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은 문제 유형에 가까운 부분이죠. 한 근을 알고 다른 한 근 구하기, 한 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근의 의미를 통해서 식에다가 2차 방정식에다가 내용의 x값을 대입하고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또 다른 미지수의 값을 찾아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면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또는 근의 공식을 통해서 다른 한 근까지도 살펴줄 수 있겠죠.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을 살펴본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p 플러스 q 루트 m이 나온다고 한다면 p 마이너스 루트 qm이
q 루트 m이 바로 또 다른 한 근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근 사이의 관계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켤레근이라고 하는데, 용어 자체를 기억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이러한 2차 방정식에서의 한 개의 근이 이렇게 정해진다면 무리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호를 반대로 갖는 것이 또 다른 근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면 2차 방정식 구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2차 방정식을 구한다는 것, 결국 방정식을 바르게 작성할 수 있느냐,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바르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유형 문제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바로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근이 찾아지기 바로 전 단계로 가는 거죠. 이것은 근이 찾아지기 전에 바로 x-알파하고 x-베타로 인수분해 됐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는 x 2창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그것을 밝혀서 A라고 표시해주고 식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근이 알파이고 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중근이라는 사실, 중근 보면 뭐가 바로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x-알파의 제곱, 거기에다가 2창의 개수 놓치지 않고 A라고 표시해주는 거 잊지 않습니다. 두 근의 합이 M이고 두 근의 곱이 N이라고 한다면 합과 그 다음에 곱에 관련된 내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선배는 배웠을 텐데 여러분들은 참고 개념 정도로 공부를 하고 넘어갔을 테니까 아는 친구들은 적용하고, 또는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었던 학교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특히나 합이 m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 부호에 대해서 반대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곱이 n이라고 한다면 상수항에 곱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때도 주의해야 될 거, 2창의 개수 a라고 한다면 놓치지 않고 작성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 내용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 활용 부분은 1학년, 2학년, 3학년 어느 학년을 불문하고 또 어느 단원을 불문하고 각 단원의 활용 단원이 등장을 하게 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풀이 순서도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미지 수정하기,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게 식 세우기, 그 다음에 세운 식 풀어내기, 그리고 나서 답 확인하기. 이것은 어느 활용 단원을 보든지 똑같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단원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한 가지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학적 상식의 내용들, 속력, 시간, 거리, 그 다음에 농도에 관련된 얘기, 수에 관련된 이야기, 이러한 기본적 상식의 내용들이 혹시라도 약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한 상태에서 활용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서 활용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활용 문제를 좀 더 다수로 풀어보는 것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유리하다라는 거, 생소한 원리라던가 상식의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기본적인 개념 알고 시험장에 들어갈 것을 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함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습니다. 결국 x와 y 사이에서의 대응관계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 그 대응관계의 규칙성이 2차 식에 의한 규칙성을 갖는다면 2차 함수다라고 했죠.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또는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함수를 나타내는 것, x에 관한 2차 함수다라는 내용 기억해 놓도록 하고, 이거 역시도 2차 식임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2차의 개수인 a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함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자, 다음 살펴볼 내용은 2차 함수 y는 x제곱으로 2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자 또는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꼭지점의 좌표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볼 수 있는데, 각각 x, y 사이의 대응관계를 만족하는 점의 좌표를 모조리 모눈종이에다 찍어서 살펴보았더니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질 것이고, 대칭 축과 포물선 사이에서의 교점을 바로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고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포물선이 만들어지고, 이때 x 2창의 개수 1이 0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동시에 증가한다는 거,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 결국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원점을 제외하고 모두 x축보다 위쪽에 있고요. 왜냐하면 x제곱,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래서 y값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x축 위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위로 볼록한 x축에 대해 대칭인 y는 x제곱과 x축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y는 x제곱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x 이차의 계수 a에 따라서 약간 변형되는 몇 가지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먼저 꼭지점의 좌표는 원점인 0,0을 갖는 것은 y는 x제곱과 똑같고요. 자, x축에 대하여 대칭인 포물선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포물선이 만들어지죠. 그래프 a는 0보다 클 때는, 즉 이차의 계수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진다.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요.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지죠.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와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서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둡니다. 자, 앞서 살펴봤었던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y축을 따라서 평행이동한 그래프, 바로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위로 아래로, q가 플러스 값이면 위로, 그 다음에 q가 마이너스 값이면 아래로 이렇게 평행이동된 것인데요. 꼭지점의 좌표는 그래서 0,q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을 살펴봐라 라고 한다면 축은 역시 계속해서 y축, 즉 대칭축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서 역시 이차의 계수인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는 거 같이 기억합니다. 자, 이참수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바로 x축을 따라서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이 부호 관계인데, 양의 방향으로 p만큼 같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p라고 식에 작성해야 되고, 음의 방향으로 p만큼 같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p라고 작성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p, 0이 되고, 왜냐하면 0,0이었던 것이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만큼 우리가 p라고 작성을 해야 되겠죠. 축의 방정식은 x는 p를 x축으로 하는 포물선이 될 것이고, 이때에도 a, 즉 이창의 계수는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이러한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함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x축 양의 방향으로 또는 음의 방향으로 모두 평행 이동한 그래프인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x축을 따라서 p만큼, y축을 따라서 q만큼. 다시 한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부호관계가 바로 반대로 가는 거, x축을 따라서 평행 이동한 것을 식으로 표현할 때는 그 부호관계를 반대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꼭지점의 좌표 그래서 p, q가 되는 것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된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를 나타낼 때 이차함수의 일반식을 보도록 하죠. 자, 이때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바로 누구냐면, 앞서서 우리가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공부를 했어요. 2차 방정식 전에는 2차 식을 보면서 인수분해하는 쪽에서 봤었죠. 지금 여기서도 이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형태를 바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나 아니면 축의 방정식이나 이러한 내용으로 쉽게 정보를 찾기 위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데, 무엇을 이용하냐면 바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 나갑니다. A로 묶어놓은 상태에서의 이 X에 관련된 2차식을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더하고 빼주죠. 즉, 이 과정 때문에 식의 전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만 해서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내게 되고, 밖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자, 요때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여기에서는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이었는데 여기서는 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냐, a가 어디 갔느냐. 자, 다음과 같이 곱해지면서 밖으로 빠져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분모에는 a만 남게 됩니다.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 식을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형태의 식을 보고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 형태로 바꿔가는 그러한 훈련들을 조금 해두는 것이 식을 있는 고지고대로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축의 방정식은 그래서 읽어낸다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읽어낸다면 그렇게 해서 수를 보고 만들어낸, 표준형으로 만들어낸 식을 보고 나서 우리가 수로 각각 알맞게 작성을 하되,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부호관계, 꼭지점의 x좌표 부호관계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살펴주도록 하죠.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등장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2차 함수 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꼭지점과 그래프 위에 다른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자, 꼭지점을 주어졌다고 한다면 결국 거의 다 준 거나 다름없죠. 꼭지점이 p, q다 라고 한다면 y는 2차의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라고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다른 한 점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미지의 a 값을 찾아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꼭지점이 주었다고 한다는 건 거의 다 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거예요. 우리가 마치 1차 함수에 대한 식을 찾게 될 때 기울기와 y절편을 주면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꼭지점을 줬다는 얘기는 2차 함수식에서 거의 다 모든 걸 준 거나 다름없다. 특히나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누구를 주의하자? 바로 a라고 하는 2차의 개수를 다른 한 점을 대입해서 찾아가자라고 하는 거 기억합시다. 자, 다음은요. 축의 방정식과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자, 이런 경우에도요. 축의 방정식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꼭지점에 x좌표를 줬다는 얘기고,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자, 요것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q. q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두 점을 줬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두 점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만약에 두 점을 주어서 찾아낸 a에 관련된 aq에 관련된 식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 x1, y1, 그 다음에 x2, y2를 각각 대입하게 되면 x1, y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aq에 관련된 식 하나, x2, y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aq에 관련된 식 하나. 자, 그래서 이것을 연립해서 풀게 되면 각각 a와 q 값이 살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문제의 정답 전체 2차 함수식을 온전히 구해낼 수 있겠답니다. 자, 다음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라고 했는데, 이때는 표준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반형을 이용해서 대입하게 되면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대체로 이때는 y절편을 주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각각의 서로 다른 세 점을 x, y 대신에 대입하게 되면 a, b, c 세 개에 관련된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모르는 문자가 3개가 등장을 하면 식은 3개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3원 1차 연립 방정식은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 등장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간혹가다 등장은 하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y절편을 하나 주지 않을까. 그래서 0,c라고 하는 0, 얼마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문제의 조건을 하나 주겠구나. 그래서 C값을 주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개의 점 x1, y1, 그 다음에 x2, y2를 각각 대입하면서 A, B에 관련된 연립 1차 방정식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등장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다양하게 등장하는 2차 함수식 구해내기에서는 각 조건에 맞게 알맞은 풀이의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되 표준형과 일반형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게 유리할지 여러분들이 문제의 풀이를 통해서 익혀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x축과의 교점과 그 그래프가 지나는 다른 한 점이 주어질 때 라고 얘기했는데, x축과의 두 교점을 준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한다면 2차 방정식 이점에서는 바로 2차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이때 x축 위라고 하는 점은 y값이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 봤더니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인데 바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y는 a의 x-알파, x-베타로 온다면 우리가 앞서서 2차 방정식 작성했었던 것, 즉 해가 알파와 베타일 때 그렇게는 2차 방정식에서의 2차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 이때 a값을 찾는 게 문제인데 그래프가 지나는 다른 한 점을 대입해서 a값을 찾아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좌표값을 대입해서 a값 구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2차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2차 함수까지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부분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게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딱 개념만 10분을 통해서 개념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내일 시험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공부를 해서 새로운 공부로 더 많은 양을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거 내일 시험장에 들어가서 착실하게 제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차분히 마무리 잘하고 내일 좋은 성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모두 다 100점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